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누이는 성격이 엄청 까칠하고 딱 할 말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누이는 결혼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나름 잘 되는지 돈도 꽤 많이 버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시누이는 혼자 나가 살고 있었는데 시댁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도 그런 시누이에게 별 관심도 없었고 그냥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다만 시어머니만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누이가 마지못해 돈을 보내주는 듯 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아유 나쁜 기집애 그 돈 조금 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아주 다 내고 있네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던 우리 남편이 엄마는 참 양심도 없다. 어떻게 누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누나가 착했으니 망정이지 나 같았음 엄마한테 절대 돈 안 준다. 엄마가 누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뭐야 부모가 낳아주고 키워줬으면 된 거지 내가 또 못한 건 뭐야?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아니지 누나를 낳기만 했지 엄마가 언제 키웠다고 그래? 사실 누나 혼자 컸지. 하긴 뭐 누나만 혼자 컸나? 나도 혼자 컸지. 엄마한테는 형밖에 없었으니까 라고 말을 하던 남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는데요.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고 시누이와 남편에게는 별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데 시부모님은 결혼 후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할머님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시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할머님이 동네 잔치를 할 정도로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시할머님의 태몽에 의하면 시어머니의 뱃속의 아이가 분명히 아들이라며 확신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 시할머님 때문에 시어머니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나 딸이 태어나면 어찌 될까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걱정하던 대로 정말로 딸이 태어났고 그 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시할머님의 구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집 온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이제서야 애를 낳아놓고는 뭐 딸을 낳아? 어디 하나 쓰잘데기 없는 것 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할머님의 구박을 받던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는데요. 아유 하필이면 왜 네가 나와서는 이라며 한숨만 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어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뒤 또다시 몇 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태어났고 그제서야 시할머님의 구박도 멈췄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연년생으로 우리 남편이 태어났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거의 경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참 모질게 했다는데요. 시누이는 항상 뒷전이었고 하물며 과자 하나도 시누이 몫으로 준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랬던 시어머니에게는 아주버님밖에 없었고 항상 아주버님만 끼고 돌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남편에게는 그리 심하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 남편도 아주버님한테 항상 치이면서 자랐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우리 남편은 그래도 아들이었기에 시어머니가 챙기긴 챙긴 모양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욕심 많은 아주버님과 다르게 마음이 참 약한 사람이었고 항상 구박받는 시누이를 보며 안타까워했다는데요. 시어머니 몰래 과자라든지 사탕 같은 것을 몰래 숨겨놨다가 시누이에게 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준 과자를 방에서 몰래 먹던 시누이를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고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누가 그거 먹으라겠어? 라며 부르릉이 떨어졌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우리 남편이 내가 배불러서 준 거야. 누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며 시어머니를 노려보기도 했다는데 착한 남편이었지만 시누이한테 함부로 하는 시어머니에게는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아주버님은 무슨 그지도 아니고 나 같으면 치사해서 안 먹는다. 그걸 또 숨어서 꾸역꾸역 처먹고 있는 건 뭐냐? 자존심도 없냐?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랬으니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라면 치를 떠는 게 당연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서우리만큼 냉정한 것도 그런 시어머니 때문이었겠죠. 아무튼 시누이는 정말 무서웠는데 항상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였어요. 그런 시누이는 오로지 단 한 사람, 우리 남편과는 꽤 잘 지내는 듯 했는데 집안에서 유일하게 시누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저도 시누이를 정말 무서워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다고 하던데요? 라며 신우이가 물었고 아,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각자 재혼을 하셔서 사실 저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뒤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저를 맡기고 가버렸거든요. 제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순간 고개를 푹 숙였는데 부모님이 그런 것은 분명 제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모두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곤 했었으니까요. 물론 시부모님도 그런 저를 탐탁지 않아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근데 고개는 왜 푹 숙여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더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더 당당해지라고요. 신우이가 말을 했는데 신우이가 워낙 세게 말을 해서 그게 위로인지 아니면 제게 야단을 치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고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더욱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 내외가 중요한 일이 있다며 우리 모두를 다 불렀는데 평소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던 신우이까지 왔고 아주버님이 중요 발표를 한다며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뒀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한 아주버님은 내가 이번에 사업을 좀 할까 해. 나름 많이 알아봤고 여기저기 투자할 사람도 좀 있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돈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다들 조금씩만 빌려줘. 누나는 돈이 좀 많으니까 한 5천만 원만 빌려주고 너는 3천만 원.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1억 정도만 빌려주면 될 것 같아. 아주버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던 신우이가 아니 네가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냐? 그리고 지금 돈 빌려달라는 사람 태도가 그게 뭐냐?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내놔라 그거네? 신우이가 아주버님을 째려봤고 누나 솔직히 누나한테 5천만 원은 돈도 아니잖아. 누나 지금 사업 대박 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거기다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잘 돼야 다 좋은 거 아니야? 아주버님이 신우이에게 다시 뻔뻔하게 말을 했지만 네가 잘 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난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네 앞날이나 생각해. 그리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사업을 하냐? 너 그러다 사업 말아먹는 거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그냥 회사나 조용히 다녀. 신우이가 아주버님을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어디서 기집애 주제에 우리 장손한테 그딴 소리를 해. 다 필요 없고 다들 우리 장손 말 잘 들어. 우리 장손이 아주 대박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뭐든지 대박 날 거야. 그리고 기집애 니까지 것도 대박 난 사업을 우리 장손이 왜 못하겠냐? 그러니까 잠만 말고 다들 우리 장손이 하라는 대로 해.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던 제가 어떡하죠? 저희는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들 저희 사정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고 그런 저를 보던 형님이 동서, 그러니까 동서도 나가서 일도 하고 해야지. 서방님이 외벌이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리고 돈이 없긴 왜 없어? 솔직히 그 아파트 전세 얻을 때 동서 집불도 없어서 어머님이 3천만 원이나 해주셨잖아. 라며 제게 마구마구 쏘아붙였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우리 남편이 형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천만 원 우리가 매달 갚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흥분한 채 형님을 노려봤어요. 그런 남편을 보던 아주버님이 너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암튼 나 돈 없어. 그리고 우리가 형 사업하는데 돈을 왜 빌려줘야 하는 건데? 형도 이제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형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려고 하냐고. 누나 봐. 누나는 누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혼자 알아서 지금 사업 이만큼 키웠잖아. 사실 그 정도는 돼야 사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동안 불만이 가득했던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쏟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당신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난 또 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우릴 다 불렀나 했네. 누나도 그만 가야지. 라고 말을 하고는 저뿐만 아니라 신우이까지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보며 어디서 형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게 당장 와서들 앉아. 니들 그러고 가면 우리도 앞으로 니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셨어요. 하지만 남편도 지지 않고는 아유 우리가 바라던 바야 잘 됐네. 이참에 그냥 영 끊고 살면 되겠네.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이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런 남편에게 여보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심하긴 뭘 심해. 내가 보기엔 형 하는 꼬라지를 보니 얼마 안 가서 사업 말아먹을 것 같구만. 저런 정신머리로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엄마나 형수한테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 그냥 내 핑계 대고 말아. 알았지? 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는 옆에 있던 신우이에게도 누나도 이제 집이랑 그냥 연 끊고 살아.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래?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게 말이다. 가면 갈수록 아주 과간도 아니네. 신우이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는데 우리 셋만 가끔 만날 뿐 시댁 가족들하고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매 한 가지였기에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부모 형제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겠다 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사실 남편이 시켜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형님이 수시로 오라가라 말을 하지 않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둘 다 마치 저를 가사 도우미처럼 부려먹었었거든요. 그 뒤 우리는 시누이랑만 연락하고 지냈고 오히려 시누이와 더 자주 만나다 보니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누이가 우리 아들을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형님 어쩌죠?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식사하기로 했어요. 라며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시누이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라고 물었고 네? 형님도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놀란지 다시 물었는데요. 나야 괜찮지 뭐. 근데 내가 가면 어르신들 불편해하시겠지. 시누이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 항상 똑부러지게 말을 하던 평소 시누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람 북적북적한 거 좋아하셔서 오시면 오히려 좋아하실걸요? 그래? 알았어. 그럼 이따가 나도 갈게. 라며 시누이는 신이 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다 모여서 할머니 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사돈 처녀는 음식을 어찌나 복스럽게 먹는지 너무 예뻐. 라며 시누이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놔 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가 화들짝 놀란 채 할머니 그러지 마. 라고 말을 했지만 왜? 어때서 그래? 내가 예뻐서 그러는데 라며 할머니가 계속해서 시누이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랬던 것이 그 누구보다도 시누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조금 걱정이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과는 달리 시누이가 할머님, 할머님이 하신 반찬 너무 맛있어요. 라며 정신없이 밥을 먹었어요. 아이고 밥도 어찌나 복스럽게 먹는지 잘 먹네 그래. 반찬 맛있으면 갈 때 내가 좀 싸줄까요? 할머니가 시누이에게 물었는데요. 정말요? 그럼 할머님 깻잎지랑 김치볶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암요. 내가 많이 싸주리다. 라며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잠시 후 집에 가기 위해 나왔는데 시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선물도 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었어요. 형님 돈을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제가 말을 했지만 괜찮아. 덕분에 나도 밥 맛있게 잘 먹었잖아. 라며 활짝 웃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차 한 잔씩 마시게 되었는데 올케 할머님 할아버님은 진짜 따뜻한 분들이셔. 내 숟가락 위에 반찬도 올려놔주시고 나보고 잘 먹어서 예쁘다고 등도 토닥거려 주시는데 난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올케 혹시 기억나? 상견례 때 말이야. 그날도 할머님이 내 밥그릇 위에 큰 고기 한 덩이를 올려놔 주시더라. 순간 시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네? 정말요? 저는 왜 기억이 없지? 라며 제가 중얼거렸는데 그날도 나만 맨 구석에 쭈그러져 있었잖아. 엄마는 아들들 밥그릇 위에 뭐 하나라도 올려놔 주느라 바빴고 나는 그저 젓가락으로 깨작거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할머님이 그걸 보신 모양이야. 조용히 내 밥그릇 위에 엄청 큰 소고기 한 덩이를 올려놔 주시면서 얼른 먹어요 라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했잖아. 그때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한번 꼭 챙겨드리고 싶었거든. 시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지금도 식사를 하면서 아주버님 밥그릇 위에 맛있는 반찬들을 올려두기 바쁘거든요. 그랬던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도 그랬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제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 그게 뭐라고 그 작은 것에 감동까지 받았다는 시누이가 그렇게 짠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남편이 우리 엄마 보면 참 답이 없어. 그 먹을 게 뭐라고 그리도 누나한테 모질게 그랬는지 한숨까지 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는 남편이 근데 할머님 할아버님 요즘 들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집이 작아서 참 고민이네. 남편이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어른들 건강이 안 좋으셔? 신우이가 놀라서 물었고, 얼마 전에도 할아버님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었거든. 근데 아무래도 할머님 혼자 힘드시니까 걱정이지. 남편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을 했고, 저는 그저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가만히 보던 신우이가, 그럼 니들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래? 누나 지금 오피스텔 살잖아. 설마 거기서 같이 살자고? 아니, 내가 전에 투자 겸 사놓고 전세 준 아파트 이제 곧 전세 만기되어 가는데 그렇잖아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거기 40평대라 괜찮을 것 같은데. 방도 4개라 우리 예쁜 준서도 방 하나 주면 될 것 같고. 라며 신우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진짜? 그래도 돼? 우리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물었고, 올케만 괜찮으면 난 상관없어. 나도 혼자라 외롭기도 하고 난 좋을 것 같은데? 라며 신우이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편이 바로 지금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어. 할머님 할아버님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린 다 괜찮아. 당신도 괜찮지? 라며 저를 바라봤고, 나는 괜찮긴 한데 형님이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지.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난 괜찮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전세 만기가 한 4달 남았으니까 내가 사입자한테 빼달라고 미리 말해둘게. 신우이가 반세까지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이사 준비를 했고 시간이 지나 신우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말이죠.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며 거절하셨지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신우이가 저 할머님 집밥 먹고 싶은데 가끔 맛있는 반찬 좀 해주세요. 라며 우리 할머니를 설득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지못해 이사를 하셨어요. 물론 이사를 하면서 약간의 걱정을 하긴 했지만 우린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거기다 할머니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곤 했는데 그런 우리를 보며 더 주무시지 힘드신데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며 신우이가 우리를 말렸지만 막상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하곤 했어요. 거기다 우리 할머니가 신우이의 도시락까지 준비해주곤 했는데 할머님 도시락은 안 싸주셔도 돼요. 라며 신우이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펄쩍펄쩍 뛰었지만 내가 사돈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장조림 잔뜩 넣었는데도 라고 할머니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던 신우이가 계란말이와 장조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죠. 라며 얼른 받아들곤 했어요. 신우이는 집밥을 유난히도 좋아했는데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반찬도 만들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렇게 반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사돈 이거 간 좀 봐줘봐요. 라며 신우이 입에 반찬을 넣어주면 신우이가 엄청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간이 아주 딱이에요. 라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하곤 했어요. 제가 참 놀랐던 것이 굉장히 까칠할 거라 생각했던 신우이는 우리에게는 전혀 까칠하지도 않았고 퇴근하면서 항상 손에 맛있는 케이크나 과일 같은 것을 사서 가지고 와서는 단 걸 좋아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드리곤 했어요. 그런 신우이를 보며 남편이 그동안 부모님한테 못 받은 사랑을 할머님 할아버님께 받아서 그런지 누나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난 아까도 밥 먹으면서 깜짝 놀랐잖아. 할머님이 김치를 쭉 찢어서 누나 밥그릇 위에 올려주니까 마치 아이처럼 넙죽넙죽 받아먹는 걸 보는데 내 마음이 어찌나 짠하던지. 그게 뭐라고 우리 엄만 누나한테 그런 거 한 번을 안 해줬을까? 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듯 정말 잘 지냈어요. 신우이도 정말 밝아졌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끊겼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잘 살고 있냐? 네 어머님, 저희는 그냥저냥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듣자하니 니들 남이네 집으로 들어갔다며? 거기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들어갔다며? 시어머니가 마치 따지듯이 물었어요. 여기서 남이는 우리 신우이 이름인데 남동생 태어나라고 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물음에 네, 형님이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요. 그럼 니들 전세 뺀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구나?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물었고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장손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서 힘들다고 하는데 급한 김에 그 돈이라도 좀 빌려주거라. 남이 기집애는 전화도 안 받고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냥.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어머님,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이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전 잘 몰라서요. 그때 전세 뺀 돈도 그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아주 팔자가 확 폈구나. 니들 시부모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니 조부모까지 다 우리 남이한테 붙어서 거머리처럼 우리 남이 쪽쪽 뽑아먹으니까 아주 좋니? 아주 살만하겠어. 라며 제게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잘 몰라서요. 제가 말을 돌렸지만 넌 맨날 뭘 그렇게 몰라. 어쨌든 네 남편이랑 시누이 오면 당장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전화 안 하기만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라며 시어머니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퇴근 후 돌아온 남편과 시누이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전했는데 됐어. 그냥 모른 척해. 딱 보아하니 돈이 필요한가 본데 그냥 모른 척해. 시누이와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우리 집에 쫓아와서는 문 열어라! 라며 문을 두드려대기 시작했고 제가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뭐 하느라 문을 이렇게 늦게 열어? 욕실 청소 중이었어요. 제가 당황한 채 말을 했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여기다 데려다 놓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니까 아주 좋냐? 여기가 어디라고 네 집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 생활비 그런 거 다 우리 남이가 낼 거 아니야. 넌 양심도 없니?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말을 했고 그게 형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라며 제가 말을 했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고 사돈 오셨어요? 라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지만 네, 오랜만입니다. 라며 시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우리 딸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네? 어머님 집은 어쩌시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지만 우리 장손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거기에다 투자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집까지. 순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와버렸고 그건 네가 상관할 거 없고 그냥 나가. 우리 장손이랑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니까. 라며 시어머니와 형님이 저를 다시 노려봤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설마 형님도 집 팔았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 근데 혹시 남이 형님한테는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들은 게 없어서요. 내가 내 딸 집에 들어온다는데 뭔 허락을 받아? 라며 시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던 방으로 들어가서는 막무가내로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누이가 제일 큰 방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렸거든요. 아니 이렇게 큰 방을 노인네 둘이서 차지하고 있었어 그래? 그동안 우리 딸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잘 살았구만. 시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리듯 말을 했고 제가 놀란 채로 시누이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와 남편이 정말 쏜살같이 집으로 왔는데 시누이가 당장 나가?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내 집에서 지낸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 기집애가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배 아파가며 낳아놨더니 다른 사람들이나 호강시켜주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이 정신 나간 거사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네 엄마야. 엄마? 누가 엄마야? 그 흔한 계란말이 하나 안 주던 엄마가 무슨 엄마야. 나 대학 갈 때 학비 한번 대준 적 있어? 지지배가 좋은 대학 가면 아들 기만 꺾는다고 엄마 나한테 학비 한 번 안 대준 사람이야. 집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교복도 맨날 얻어 입고 다녔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만 놓으면 그게 엄마야? 당장 나가.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 노인 양반들이나 나가라고 해. 난 절대 못 나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 라고 말을 하더니 시누이가 우리 남편을 보며 너 뭐해? 얼른 데리고 나가. 라며 우리 남편과 함께 양쪽에서 시어머니의 팔을 잡더니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같이 온 형님을 보고는 큰올케 내 성격 알지? 다시 한번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봐. 궁금하면 다시 한번 찾아오던지. 시누이가 형님을 째려봤고 형님이 혼비백산한 채 집에서 나갔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어. 라며 땅을 치며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렸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허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그런 시누이를 우리 할머니가 꼭 안아주었는데 시누이가 우리 할머니 품에 안겨서 한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그 뒤 시어머니와 형님네는 집까지 다 날려먹었다는데 아주버님 사업도 쫄딱 망해서는 아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국 두 집이 작은 전셋방 하나 얻어서 같이 살고 있다는데 허구한 날 다투고 아주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신우이와 남편도 다 들었지만 다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모른 척 했는데 그런 신우이를 보며 신우이가 시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이 아니었을 텐데 착한 신우이에게 왜 그토록 모질게만 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신우이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 정말 잘 챙겨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신우이는 우리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챙겨 들고는 할머님, 오늘 도시락 반찬은 뭐예요? 라며 아이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부디 앞으로는 우리 신우이가 꽃길만 걸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